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 미디어를 다룰 거고요. 특히나 SNS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 미디어가 어떤 미디어인지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하긴 했지만 연관돼서 하고, 매스 미디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총선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SNS와 개인 미디어, 특히 팟캐스팅, 그리고 SNS도 역시 개인 미디어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한 미디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인 미디어, 특히나 소셜 미디어 마케팅, PR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케팅이나 PR 좀 관심이 있는데 디지털, 모바일, 소셜 이런 마케팅 PR에 관심 있으신 분 손 좀 번쩍 들어보자. 아직까지 많지는 않구나. 참고로 지금 더 PR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서 페이스북 심포지엄이라고 그래가지고 페포지움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긴 하죠. 지금 거기에서 소셜 마케팅, 소셜 PR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 페이스북에 가셔가지고요. 더 PR 또는 더 PR 페이스북 심포지엄 또는 뭐 페포지엄 등등등 이렇게 치시면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시면은 소셜 PR 마케팅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물론 마케팅이나 PR적인 부분도 다룹니다. 요거는 근데 이번 학기에 다루는 건 아니고요. 다음 학기 3학년 2학기에 디지털 컨텐츠 마케팅 수업 시간에 PR이랑 같이 모바일, 소셜 등등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이번 수업은 개론 수업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주로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등등 게이트키핑, 의제 설정, 선택적 노출, 집단 극단화, 사회적 폭포 현상, 침묵의 나선형 이런 등등등이 연관되는 챕터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개인 미디어고요. 먼저 개인 미디어 역사를 살펴보면은 지난번에 잠깐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중세 시대까지 책은 권력의 상징이었다. 귀족과 종교인만이 책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 책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 미디어입니다. 개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연관되는 거예요. 개인 미디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개인이 컨텐츠를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하거나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거나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개인 미디어의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당연히 개인 미디어고요. 그래서 개인 미디어의 역사는 바로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책의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445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발명을 했어요. 금속활자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금속활자를 발명함으로써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계층만 소유할 수 있었던 책이 드디어 일반 대중에게도 확산될 수 있는 기술적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정리를 할 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은 꼭 그 혁명 중에 꼭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종교혁명의 발단이 되었고 시초가 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나중에 시민혁명까지 가게 되는 역사의 흐름을 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미디어라고 했을 때 그 시초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중화가 된다. 그래서 인쇄술에 의해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대중들에게 확산이 됐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읽고 쓸 수 있다.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에 시초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증기 방식으로 해서 더 이제 확산이 될 수 있어요. 더 단시간에 빨리 많이 찍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대중들의 힘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일단 읽어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하기까지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개인 미디어를 얘기할 때 우리는 구텐베르크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개인 미디어의 확산은 곧 권력 분할을 의미한다. 이게 개인 미디어의 역사를 얘기할 때 단초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다시 옵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개인 미디어에 대해서 뭐 팟캐스팅, 인터넷 방송 이거 다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5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안 했던 것이 이제 SNS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는 이제 SNS인데요. SNS 역시 개인 미디어의 일부입니다.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정의가 여기 보이든 앨리슨이 말하는 정의를 가장 많이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NS는 개인의 프로필을 구성하고 개인들 간 관계를 통해 형성된 연결을 공유하고 그 연결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웹 서비스 기반.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개인의 프로필을 구성하고 뭐야? 나를 소개하고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왜? 소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 간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이 모르면은 관계가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SNS는 익명성이라기보다는 실명 기반의 미디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각 미디어 간의 특징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트위터, 페이스북 둘 다 SNS야? 그리고 둘 다 기능이 비슷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트위터는 트위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업의 특징은 특정한 기술적 특징을 배우는 이런 수업이 아닙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정한 기술적 특징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우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기술이 개인에게, 사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장래,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소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개인 프로필을 구성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SNS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새롭게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알았던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정의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올려놓은 PDF 파일에 안 나와 있어 정의? 안 읽어봤지?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내 말 듣는 게 더 중요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미디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랑 비교했을 때? 매스 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여기서부터 아마 없을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급하게 쓴 거야. 왜 썼냐면은 이거 원래 PPT 다른 PPT 다 준비했었는데 4월 11일 총선 끝나고 기자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몇 번 받았어요. 한 4번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말은 내가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얘기를 했거든? 근데 기사는 한 줄 나오고 그래. 그럼 내 의도가 전달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이씨 답답해가지고 그냥 내가 쓱 쓴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PPT 급하게 만들어서 나 어제 새벽 3시에 잤어. 뭐 오늘 다른 수업도 있고 그렇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가지고 저거 하기도 하고 그래서 PPT 만든 거 새롭게. 원래 이거 아니었어. 딴 거 했었어. 목요일 날 할 거 그거 했었어. 그래서 요거는 저기 뭡니까? 여러분하고 도저히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매스미디어의 특징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해서 확 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미 예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 언론을 대표적으로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과 언론은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방송법과 언론법 등등등 있어요. 매스미디어는요, 그러한 중요성에 비추어서 공공성, 공정성, 공영성, 공익성과 같은 책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법에 의거해서 또는 신문법에 의거해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방송에 대한 내용은 특히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를 받습니다. 물론 아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그게 적절하고 타당한 것입니까? 이건 좀 다른 주제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방송이 방송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매스미디어와 달리 개인미디어는 이러한 책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책무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고요. 편향적인 의견을 개진해도 되고요. 정지되지 않은 언어를 써도 돼요. 자유롭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을까? 얼마 전에 터졌던. 그리고 오늘도 사실 진행형이지 뭐. 누구지? 김용민. 김용민 같은 경우는요. 이런 방송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8년 전이라고 나오는데 한창 인터넷에서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주에 정의 배웠죠. 인터넷 방송 19세 이상만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에서 험한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한 행위가 잘못됐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KBS, MBC, SBS 같은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욕하고 뭐 강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아니 어차피 19세 이상이라고 적어놨고 그리고 성인들끼리 뭐 듣고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뭐 그 정도 얘기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김구라처럼 그렇게 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험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되면 잘못됐지만 뭐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섹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런 게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좀 오버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한번 자기 의견을 한번 밝혀볼까요? 손을 간단하게. 아무리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케이블, IPTV 방송과 같은 그 방송법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험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어차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9세라고 하는 19세라고 딱 정해놨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19세인 이상인 사람들만 들어와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가령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다면은 어느 정도 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서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문화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B급 문화라든가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전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분 있으세요? 전자의 입장에서 안 된다. 좀 문제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후자서부터. 후자에 손 드신 분 중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실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드름. 물론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런 비도덕적인 말이나 의견을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뭐 제시하거나 의견을 뭐 보인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어서 그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
특히나 성인에게 또 그러한 것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IPTV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연관이 돼 있으면은. 그러나 지금 얘기했던 이런 방송은 19세 인증을 통과를 해야 돼요. 물론 인증 잔체는 간단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포르노 사이트 들어갈 때 그냥 하나 물어봐요. 19세 이상입니까? Yes, No. 그거 하나 끝. 그러면은 법적인 책임은 다 한 거예요, 그걸로. 법적인 책임. 우리나라도 역시 유사하게 있죠. 우리나라는 좀 더 나가는 거예요. 뭐죠? 주민등록증 번호 또는 아이핀. 근데 이제 혹자들은 얘기하는 게 그거 뭐 다 지금 뭐 중국에 다 있는데 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뭐 의미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문제다 이거는 뭐 법적인 것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절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의견 혹시 없어요? 어디에 손 들었어? 해야 된다? 안 들었어? 없어요? 우리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이제 정보를 어디서든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나중에 기업체에서도 그걸 다 저희 주소를 가져가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뭐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전부 다 노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더 심해질 텐데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특히 공인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그런 거는 자기가 처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제 그러면 공인 안 되려고 그래. 그러면 공인이 어디까지야? 김구라도 공인이야? 일단 김용민은 공인에 가려고 했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김구라는 공인이에요, 아니에요? 김구라는 어때요? 김용민이 잘못했다 치고 그럼 나 공인 안 될 거야. 나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면 만약에 자기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나중에 그 이슈가 돼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해서 내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그 사람의 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과 상관없이 이러한 프로가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 여러 번은 다른 방식으로 돌려볼게요. 김구라 퇴출해야 돼요, 안 돼요? 퇴출까지는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의 지금 자중하겠다고 자기가 나갔잖아요, 제발로. 일단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걸 반성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금기가 있어요. 각 문화와 사회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그 일제 시대에 벌어졌던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위안부 사건이라든가 등등등.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성적인 얘기하고 욕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방송에서 이제 그 딴지 방송에서 구봉숲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그거부터 시작했던 거거든. 김구라, 노숙자, 황봉화 세 명이서 했던 그 방송이거든요. 그 사람들 욕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인지. 그 사람이 만약에 지상파에도 안 된다 그런 의견이에요? 아니면 그런 방송조차 있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에요? 지상파 에만 안 나오면 상관없다. 그 문화에서 그냥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 안 된다는 사람 중에. 그런 건 있어도 괜찮다? 성인들을 위한 방송이라든가 그런 거? 그것도 안 된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오케이. 대다수는 일단 거기까지 용이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사실 이 지점에서 논의거리가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 둘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데 지금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성인의 즐길 권리와 여전히 부적절한 컨텐츠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긴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터넷에서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타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유럽 같은 경우나 북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같은 나치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마이너리티에 대한 가혹한 행위들, 무슨 강간이라든가 성폭력 다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만 빼놓으면은 사실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사람이 지상파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워낙 이 지상파 의존도가 높아가지고 그렇지, 사실 지상파가 앞으로 이제 채널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러겠지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케이블의 영향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지상파는 안 되고 TVN은 괜찮아? TVN 국회에 나가버린 사건, 토론 중에 나가버린 사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니 아까 예를 들면 김구라가 지상파는 안 되지만 너네 분명히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랬어. 오케이. 김구라가 예를 들면 지상파는 안 되지만 TVN에 나가는 거 괜찮아? 뭐 보이스 오브 코리아 사회 진행하는 건 괜찮아 그럼? 네, 등등등.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좀 논의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저급 문화를 할지라도 B급 문화를 할지라도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영민 사건 같은 경우는 공인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부적절했고요. 구봉숙 같은 경우는 사회의 터부를 건드렸기 때문에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욕하고 뭐 여자 얘기하고 남자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명예훼손에 그리고 법적인 거에만 져야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터넷 개인 미디어의 특징이고요. 자, 다시 개인 미디어로 들어오면 바로 이제 개인 미디어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한결 느슨하면서도 재미있는 정보에 노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주류 정보 같은 경우는 뉴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낙곰수를 생각해 보시면 정확히 들어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매스미디어, 즉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정보가 나와. 그러니까 재밌어. 그리고 욕을 막 해요. 팟캐스팅에서는, 낙곰수에서는 욕을. 김총수가 욕 잘하잖아. 욕하고 이런 것들 재밌어.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낙곰수라는 방송 또는 개인 미디어를 이용하느냐, 그거는 요 선택적 노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적 개념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관, 믿음 등등과 유사한 정보에 더 친숙합니다. 친관계도 마찬가지야. 나랑 친숙한 유사한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또 같이 있는 게 즐겁지, 사사건건 의견 대립하고 가치관도 안 맞고 그런 사람들은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관, 믿음에 부합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노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에 노출하고 적합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을 기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매스미디어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파 또는 케이블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딱 틀기만 하면은 보일 수 있게끔 빵 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이 시청자로서 내가 보고 싶은 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항상 나오진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 매번 다르잖아. MBC, SBS 매번 다르잖아.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케이블이 나온 거고 MPTV가 나온 거거든요. 왜?
케이블과 IPTV는 이론적으로는 채널이 무한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세분화될 수가 있다. 음식, 음악도 나눌 수가 있어. 어떻게? 50대, 60대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 프로그램,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채널이 그렇게 확대가 되었다. 그런데 개인 미디어는 이러한 선택적 노출이 더 다양해져요. 왜? 팟캐스팅. 얼마나 많은 팟캐스팅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들어가요? 거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계를 해줍니까? 좋아하는 BJ 있어? 영어 들어? 그러니까 많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가 딱 좋아하는 것만 딱딱딱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 노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와 달리 개인 미디어에서 생산하는 컨텐츠가 나한테 딱 부합한다. 그러면 그것만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듣고 마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용어가 이제 편향 동화라고 있는데요. Biased and Assimilation인데요.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부합되는, 그래서 그 태도가 맞으리라고 생각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아, 내 말이 맞았어, 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정보에 더 노출이 된다. 그리고 그거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게 바로 이제 편향동화. 선택적 노출, 편향동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만의 전유물이었던 게이트키핑을 개인 미디어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게이트키핑은 간단해요. 원래 게이트키핑이라는 용어는 뭐였냐면은 매스미디어가 다양한 소스 중에서, 다양한 정보 중에서 이것이 중요할 거야. 이게 보도 가치가 있어. 이게 뉴스 가치가 있어. 하고서 고릅니다. 누가? 기자라든가 아니면 편집자라든가 데스크에서 고르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 게이트키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왜?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언론사나 방송사. 즉 언론사나 방송사 전국에 몇 개나 있겠어. 그 사람들밖에 못해. 그게 매스미디어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 미디어에서는 어느 누구도 게이트키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고르면 그만이야.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다만 매스미디어와 같이 영향력이 있을까는 퀘스천 마크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또 다른 용어로는 정보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보낼까라고 취사 선택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광범위한 정보 통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일정 개수의 메시지를 특수한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